조화로운 부는 단지 물질적 풍요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조화로운 부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풍요롭게 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이 책에서 인생의 5가지 핵심 영역에서 어떻게 풍요로운 행복을 얻을 것인지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5가지 영역은 재정적, 관계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 측면으로 나는 그것을 5개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이 5개의 기둥이 없다면 당신이 비록 금전적으로 부자라고 하더라도 진정한 부를 이루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라디오의 지유입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부라는 단어를 들으면 돈이 가장 먼저 떠오르지는 않으셨을까요?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기 전까지는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책은 시크릿의 공동저자인 제임스 아서레이의 조화로운 부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물질적 풍요는 부의 일부일 뿐이며 진정한 부를 이루려면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물질적으로 돈이 많은 것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부자라고 할 수가 없고 인생의 모든 면에서 조화를 경험해야만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완전한 풍요로운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5가지 핵심 기둥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인생의 5가지 핵심 기둥은요. 재정적, 관계적,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영적 기둥입니다. 이 5가지는 서로 별개의 것이 아니고요. 상호 의존적인 것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하나에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 결국 조화로운 부를 이뤄낼 수 있습니다. 오늘 오디오북에서는 이 5가지의 기둥 중에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기둥인 재정적 기둥과 관계적 기둥에 대해서 우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내면과 외면, 이 2가지를 모두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인생 매뉴얼이 되어줄 오늘의 책 이야기 속으로 지금부터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재정적 기둥. 결과는 당신의 반영. 사는 게 매달 팍팍한가요? 월급은 몽땅 집세에 들어가고 매달 신용카드 맞기에 급급하고요. 당신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평균적인 미국 가정은 거의 1만 달러의 신용카드 빚이 있습니다. 최근 닐슨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4분의 1은 가장 기본적인 필수 지출을 하고 나면 남아있는 돈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신은 당연히 이런 쳇바퀴 같은 삶에서 벗어나고 싶을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 성공이 간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하건대 당신이 과감하게 과거와 다르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1년 후에도 변한 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나이만 1살 더 먹을 뿐 2배의 좌절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을 열고 몇 가지 행동 방식을 기꺼이 바꿔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큰 부를 이룰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 그런 큰 부를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그 방법을 보여줄 것입니다. 열망의 입자. 당신의 열망을 상상해 보세요. 미래에 대한 당신의 파동은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나는 20만 달러를 벌고 싶어. 당신의 미래 열망을
당신의 메아리 파동이라고 합시다. 그것은 당신의 높은 자아이며 미래로부터의 부름이며 당신에게 도전을 불러일으키고 우주도 이것이 바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원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한 현재와 미래의 열망은 서로 만나서 상호작용하며 간섭 패턴을 만들고 서로를 상쇄하거나 서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지금 어떤 생각, 감정, 행동을 투영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려는 목표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면, 즉, 끊임없이 그 목표를 생각하고 느끼고 그 목표에 따라서 행동하면 그 생각, 느낌, 행동이 서로를 강화하면서 돈이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20만 달러를 벌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드 청구서를 걱정하고 친구들에게는 쪼들리는 얘기만 하고 항상 스스로를 불쌍하게 느끼고 있다면 그런 생각과 행동들이 서로를 취소할 뿐 아니라 우주도 나는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 뿐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어느 쪽이든지 당신의 예언대로 될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 목표했던 20만 달러를 버느냐 못 버느냐는 당신이 선택하기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쪼들린다고 생각하거나 느끼거나 행동하는 일을 반복할 때마다 당신은 당신의 미래로부터 오는 높은 품질의 메아리 파동을 취소시키는 제한 파동을 보내고 있습니다. 두 개의 양성파가 상호작용을 하면 그 크기가 2배가 되고 양성파와 음성파가 만나면 서로를 상쇄시켜서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을 것입니다. 결국 서로 공명하는 파동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참여하기로 선택한 곳, 즉 우리가 어떤 제한 파동을 보내느냐에 따라서 현실을 창조할 수 있습니다. 생각, 감정, 행동의 제한 파동과 메아리 파동이 3대 3으로 조화를 이루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 열망, 즉 미래의 내 높은 자아로부터 나오는 확인 파동이 좋아, 한번 해보자. 이제 오프라처럼 성공해서 백만장자가 되고 신체적으로도 건강한 몸을 만들어 보자고 라고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내보내는 제한 파동이 나는 빈털털이야, 재능도 없고 뚱뚱해 라고 말한다면 그 파동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 나의 현재와 미래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교차하면서 서로를 취소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건 에너지인데 그 진동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끌어당김의 법칙의 과학적인 토대입니다. 당신은 이제 현재의 당신의 열망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즉 당신의 제한 파동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것이 당신이 우주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하는 것과 어떻게 일치하는지를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신의 제한 파동이 미래로부터 되돌아오는 메아리 파동에 공명하지 못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당신은 원하는 것을 창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당신 자신의 최악의 적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마술램프를 가진 알라딘과 같습니다. 당신 개인의 진리는 항상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것입니다. 돈은 당신을 드러내는 확대경이다. 당신의 삶에 더 많은 돈을 끌어들이고자 한다면
먼저 돈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좋든 나쁘든 당신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낸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당신이 돈 문제로 걱정을 한다면 돈을 더 벌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늘 마음을 졸일 것입니다. 당신이 비관적인 사람이라면 당신 주위에 당신의 부에 박수를 보내는 사람들보다는 당신의 부에 호의적이지 않은 사람들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당신이 낙관적이고 너그러운 마음의 소유자라면 당신은 부를 더 많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입니다. 당신이 많은 돈을 소유하고 싶다면 당신을 낱낱이 들여다보는 확대경을 충분히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해야 합니다. 크게 성공하고 싶다고요? 그렇다면 크게 생각하세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백만장자가 되고 싶어요. 당신도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백만장자의 도전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자문해 보세요. 연간 10만 달러를 벌려면 1만 달러를 버는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은 성공이 우연이나 운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당연히 틀렸습니다. 재정적 부를 창출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당신이 기꺼이 자신을 확장하고 모든 괴로움과 싸우고 위험을 감수하고 방대하게 행동하고 세세한 사항들까지 모두 놓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려면 끈기와 책임감이 필요한데 모든 사람이 그런 도전을 하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돈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하지만 도대체 돈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라고 말하면 지혜와 용기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서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온종일 엉뚱한 생각만 하며 앉아있기만 하면 돈이 저절로 생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우주에 있다는 것을 자신과 우주에 강력하게 주장하기 위한 과감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은 모든 옵션 중에서 당신의 특정 제한 파동을 선택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파동을 타고 있습니다. 부는 용감한 사람의 편입니다. 부를 얻으려면 성장해야 한다. 우리는 종종 우리 사회에 대한 편파적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인 부가 모두 장밋빛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재정적 부를 성취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루를 계획하면서 느긋하게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잘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게 될수록 점점 더 큰 도전을 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수많은 백만장자를 알고 있지만 그들은 예외 없이 모두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당신이 부자가 되면 골칫거리도 더 많아지고 긴급한 상황도 더 많이 생기며 보호해야 할 것도 더 많아지고 잃을 것도 더 많아집니다. 사실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돈을 잃을 기회도 더 많아집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되는 것이 환상적이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단지 당신에게 현실 감각을 일깨워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성공은 장밋빛만이 아닙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가난은 더 지저분합니다. 당신이 제한적인 낡은 패턴을 깨고 당신의 기둥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잘 나가다가 뒤로 넘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지옥 같은 기분이 들기도 하고
꿈을 포기하고 싶기도 할 것입니다. 그건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성장의 길목에서 부딪히는 문제에 저항하기보다는 살면서 어려움과 장애물을 우아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더 큰 역량과 능력을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진화라고 부릅니다. 그 진화가 조화와 기쁨과 성공을 가져다 줍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생각의 반영입니다. 최고의 결과를 창출하려면 안이한 삶을 바라지 마세요. 가장 비싼 최상급 와인이 최대의 역경을 견디고 살아남은 포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당신도 당신이 지탱할 수 있는 역경에 비례해서 성장할 것입니다. 우주는 정확히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합니다. 당신의 높은 자아가 항상 당신을 부르며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전의식을 불어넣어 준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의 미래에서 오는 에너지의 파동입니다. 미래를 끌어당기는 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그 파동을 꼭 부여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관계적 기둥, 너 자신을 알라. 3가지 핵심 관계. 우리는 모두 3가지 핵심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자신과 어떻게 대화하고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얼마나 신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의미합니다. 셋째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이건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온갖 자연을 어떻게 보고 얼마나 소중히 여기며 얼마나 그들을 위해서 이롭게 행동하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3가지 관계 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할까요? 두말할 나위 없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올바른 사람을 찾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올바른 사람이 되어야 하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최우선으로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치유하고 강화해야 합니다. 그런 연후에 다른 사람들과 지역사회와 더 깊은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이 내적 관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한다면 완벽한 외적 관계도 형성할 수 없습니다. 우주는 겉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당신이 내적으로 어떤 존재인지를 끊임없이 말해주는 생체 자기 제어 메커니즘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졌다면 그것은 당신이 자신과의 관계를 바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과 강한 관계를 형성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는 것이 사실이라면 당신의 모든 관계는 자신과의 관계를 얼마나 치유하고 강하게 만드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3가지 진동. 모든 것은 에너지와 진동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같은 진동끼리는 끌어당기고 다른 진동끼리는 서로 밀어냅니다. 또 에너지는 결코 생기거나 파괴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존재했거나 앞으로 존재할 모든 것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이 말을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당신이 추구하려는 사랑은 이미 존재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사랑의 존재에 대한 물리적인 증거를 지금 관찰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이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 왔기 때문입니다. 당신 자신과는 물론 다른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려면 목표장과 끌림장을 창출하는 다음 3가지 진동의 주파수를 높이고 그것과 주파수를 맞추어야 합니다. 1. 자아상, 생각. 2. 자존감, 느낌. 3. 자신감, 행동. 이 3가지 진동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이 당신에게 필요한 전부라면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저 앉아서 좋은 느낌이야를 반복하며 시각화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정상에 오른 사람처럼 행동해야 정상에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섣부른 가르침을 따라서 자신감에만 지나치게 집중하는 건 이를 뒷받침할 자아상과 자존감이 없다면 바보처럼 행동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3박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자아상, 자존감, 자신감이 계속 나란히 작동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생각, 감정, 행동이 일관성 있게 조화를 이루면서 당신이 원하는 삶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비슷한 걷기를 끌어당긴다. 당신과 비슷한 사람을 만나면 금방 유대감을 느낀 적이 없나요? 그럴 때 당신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고 심지어 아찔하기까지 했을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그것이 바로 에너지입니다. 최고의 관계는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관계입니다. 가장 친한 친구, 배우자 또는 파트너가 당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은 그동안 우리가 우리 내면에서 정성과 사랑으로 키운 씨앗이 이제 꽃으로 만개한 존재들입니다. 좋든 나쁘든 그저 그렇든 그들은 우리 자신을 반영합니다. 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다면 그 이유가 아무리 복잡하다 하더라도 기본적인 차원에서 에너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동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 문제를 거론할 때 흔히 공감대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당신이 진동수가 낮은 사람을 끌어당기고 있다면 당신의 진동수가 낮다는 뜻입니다. 당신 자신의 주파수를 높여보세요. 자신이 끌어당기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높아지는지를 알고 놀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당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조화로운 분은 당신의 진동을 높여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기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것은 내면의 일입니다. 우선 당신이 당신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가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대우하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본보기가 된다는 걸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자신을 대우하는 것보다 더 낮게 당신을 대우할 수 없고 대우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잘 대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도 당신을 잘 대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당신이 성장해야 하는 것처럼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당신이 적절한 파트너를 끌어당기고 싶다면 당신 자신의 운명을 통제하고 내면이 외면보다 우선이라는 접근 방식을 수용하고 새로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비슷한 진동을 가진 사람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재정적 기둥에서 설명한 모든 행동을 따랐다면 당신은 이미 진동 에너지를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계속 공부하고 이해하며 당신에게 가치와 힘을 가져다 주는 일에 몰두하며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피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나요?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카드를 만들고 매일 중요한 6가지 행동 목록대로 수행하고 시간 사용을 잘 관리하고 있나요? 이 모든 것들이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당신의 에너지를 증가시키는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삶에서 중요한 사람들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를테면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당신의 여동생이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당신의 남편이 화를 내거나 우울증에 빠져서 그 옆에만 가도 당신의 에너지가 쭉쭉 떨어진다면 그럼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야 한단 말인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양측이 모두 강하게 회복해낸 결과 어려운 관계들이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치유되는 것을 많이 목도했습니다. 당신의 상황이 폭력적이거나 위험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지 알아보기 전에 당신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치유해야 합니다. 모든 관계는 개인과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탱고를 추는데 2사람이 필요하다는 걸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댄스 파트너가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고 있나요? 외부 소음과 바쁜 일에서 벗어나세요. 조용히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가져보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들을 수 있는 곳, 당신이 창의적 존재가 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 보세요. 이것이 자기애이며 자기 존중입니다. 자신과의 관계를 더 심원하고 더 잘 연결되고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인식하려면 그 관계에 전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자신과의 관계 개선을 당신의 목표 카드에 담아보세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 연인과의 관계, 사업적 관계,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등 모든 관계가 당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먼저 우리 모두 자신을 치유하고 사랑하고 내면으로부터 자신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접근 방식을 택한다면 파트너, 사업, 몸, 애정관계, 환경, 그리고 온 세상이 함께 치유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가 육체적 경험을 하는 것처럼 다른 방법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간디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먼저 세상에서 보기를 원하는 변화가 되어야 한다. 당신과 나부터 시작합시다. 우리는 세계가 기다려온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의 책 읽어주는 라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크릿의 공동 저자이자 실제 주인공인 제임스 아서레이의 조화로운 부부라는 책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이 조화로운 부는 피플즈가 선정하는 유명인들이 가장 많이 읽는 책 중에 하나로 뽑힌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임스 아서레이는 20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진정한 부를 창출하는 사람들의 사고와 행동, 그리고 습관을 연구해 왔다고 해요. 그걸 통해서 그는 조화로운 부를 창출하도록 책과 강의를 통해서 코치이자 멘토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부자라고 하면 재정적인 측면, 물질적 측면, 그러니까 돈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책에서는 그것만으로는 진정한 부자라고 할 수가 없고 결국은 5가지의 인생의 핵심 기둥이 필요하다는 개념이 재밌게 와닿았습니다. 재정적 기둥, 관계적 기둥, 정신적 기둥, 육체적 기둥, 그리고 영적 기둥이라는 5가지 핵심 기둥이었죠. 이 5가지의 조화를 통해서만 진정한 부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해주고 또 그 방법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이었습니다. 오늘 라디오에서는 재정적 기둥과 관계적 기둥에 대해서밖에 우선은 다뤄보지 못했지만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 전체를 다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꼭 도움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가치관하고도 통하는 부분이 정말 많아서 저에게도 두고두고 읽어보고 싶은, 아니 꼭 읽어봐야 하는 인생 매뉴얼과 같은 그런 책이 되어줄 책이었습니다. 오늘의 오디오북이 여러분께도 꼭 제가 느낀 만큼의 영감을 드릴 수 있었기를 바라면서 저는 다음 라디오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모두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편안한 밤, 달콤한 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자요. 감사합니다.